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오늘 술이 없죠. 제가 지금 3주간 금주예요. 당연히 자의적인 건 아니고 타의적인 이유인데 어렸을 때 이를 깬 게 이제 성인이 돼서 임플란트를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했더니 3주간 금주를 하라고. 참 제가 술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들 말을 그렇게 잘 듣지는 않아요. 너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술을 마시면 제일 먼저 닿는 부위가 이랑 잇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어기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아주 성실하게 금주 기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리뷰를 하는 대신에 오늘은 위스키 상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위스키 종류별 특징과 생산국의 특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위스키 초심자분들에게 특히 더 중요한데, 우리가 위스키를 사러 몰트샵 같은 데 가거나 혹은 위스키 바에 갔어요. 근데 이거 특징을 잘 모르게 되면 이제 잘 몰라서 뭐 사장님 좋아하는 걸로 주세요, 혹은 뭐 바텐더분들 취향대로 주세요,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 취향에 맞는 위스키를 고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위스키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아깝기도 하고 취향에 맞지 않는 위스키를 마셨을 때 그 음주 경험이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서 조금 더 내가 좋아할 만한 위스키를 고르고, 그리고 또 더 즐거운 음주 경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종류 그리고 생산국별 특징을 알아두시면 위스키 메뉴판을 보기도 조금 더 편하고 또 더 나에게 적합한 위스키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스키를 분류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재료로 구분을 하면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그리고 블렌디드 위스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몰트 위스키는 100% 메가로만 만든 것을 몰트 위스키라고 합니다. 이 메가가 뭐냐 하면 영어로 몰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몰팅 작업을 거친 보리를 의미를 해요. 몰팅 작업은 이제 보리를 물에 담궜다가 얘를 발화를 시키고 또 건조한 것을 몰팅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몰트만을 이용해서 만든 위스키를 몰트 위스키라고 하고, 이 몰트 위스키도 싱글 몰트 위스키와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로 나뉘는데요. 이제 이 싱글 몰트 위스키는 한 곳의 증류소에서 100% 메가만 활용해서 파스틸, 단식 증류기로만 증류를 한 것을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합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에는 물, 메가, 이스트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곳의 증류소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증류소별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 또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위스키들보다도 훨씬 더 가격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스키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해마다 계속 축소가 되는데 이 싱글 몰트 위스키만이 매년마다 소폭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위스키들이 점점 더 수입되기 시작하고, 또 싱글 몰트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바들도 아주 많아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뭐 맥켈란, 글렌피디, 글렌모렌지, 뭐 글렌리벳, 발베니, 싱글톤, 이런 위스키들이 다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는 여러 군데 증류소에서 만든 싱글 몰트 위스키를 블렌딩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즘에 국내에서도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를 많이 즐길 수 있어요. 이제 뭐 최근에 수입되기 시작한 코포도, 그리고 네이크드 그라우스, 뭐 몽키 숄더 위스키, 이런 위스키들이 대표적이고, 이제 칵테일로 만들었을 때도 되게 풍미가 좋더라고요. 싱글 몰트 위스키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그런 위스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레인 위스키인데요. 그레인 위스키에는 호밀, 밀, 옥수수 이런 다양한 곡물들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몰팅 과정을 거친 보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몰팅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보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레인 위스키는 우리가 좀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풍미가 그렇게 몰트 위스키보다는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렌디드 위스키는 뭐냐면 이제 이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블렌딩, 섞은 것을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고, 우리가 위스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 뭐 시바스리가, 발렌타인, 조니 워커, 이런 위스키들이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가격이 대중적이고 또 맛도 뭐 아주 마시기 편안해서 위스키를 입문하실 때 또 많이 마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스키죠. 대중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딜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스키 종주국인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도 블렌디드 위스키의 소비가 거의 90%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위스키 생산국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뭐 위스키를 생산하는 국가는 되게 많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일본, 뭐 대만, 인도, 스웨덴,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등 아주 많은 위스키 생산 국가가 있는데 오늘은 스코틀랜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스카치 위스키만 해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스카치 위스키에 대해서 다뤄보고 다음 컨텐츠에서 다른 위스키 생산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카치 위스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제 스카치 위스키 어소시에이션 SWA라고 하는 스카치 위스키 협회가 있어요. 이 협회에서 하는 일은 스카치 위스키 업을 보호하고 대변하고 홍보하고 뭐 규율을 정하는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카치 위스키 액트라고 SWA에서 발표한 규율이 있는데 이제 이 규율에는 보면 어떻게 하면 스카치 위스키라고 불릴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라벨링에서 꼭 지켜야 할 게 뭔지 등등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주 넘치는 학구열을 주체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글에 바로 스카치 위스키 액트 2009라고 검색하면 바로 연결되는 PDF 파일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SWA 홈페이지를 가면 스카치 위스키와 관련된 재미있는 통계들이 나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스코틀랜드에는 133개의 증류소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당 41병의 스카치 위스키가 175개국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안에서 식음료 수출 중에 스카치 위스키가 70% 이상이 넘는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인구가 55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1만 명이 스카치 위스키 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고용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도 아주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 관광업으로서도 정말 훌륭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증류소에 매년 찾아오는 방문객이 뭐 거의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스카치 위스키죠. SWA에서 규정한 스카치 위스키라고 불리기 위한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스코틀랜드 생산이 되어야 하고 또 700리터를 넘지 않는 캐스크에서 3년 이상 숙성이 돼야 하고 그 숙성 창고가 반드시 스코틀랜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SWA에서는 스카치 위스키 생산 지역을 5군데로 나누고 있어요. 하일랜드, 로우랜드, 스페이사이드, 아일라, 캠벨타운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이제 가끔 우리가 뭐 스카치 위스키 증류소 맵을 보거나 혹은 메뉴판을 봤을 때 섬지역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SWA에서는 섬지역을 별도의 위스키 지역으로 보지 않고 하일랜드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5군데 지역이 다 특징이 달라서 이제 메뉴판을 보면 스카치 위스키 분류 안에도 5군데 지역별로 다 따로 표시를 해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각 생산 지역별 특징을 알려드리면 하일랜드는 스코틀랜드 영토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이제 우리가 스코틀랜드 하면 연상되는 그 대자연 이미지 있죠. 네, 그게 하일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하일랜드가 너무 넓은 지역에 많은 증류소들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하일랜드 위스키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명확히 한 가지 특징을 말하기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동서남북별로도 특징이 다 다른데 이제 뭐 대략적으로 보면 북쪽에는 조금 풍부하고 달콤한 그런 위스키를 생산을 합니다. 대표적인 증류소가 달모어, 글렌모렌지, 뭐 클라이넬루시가 있고요. 그리고 동부와 남부에는 비교적 가볍고 그리고 과일량이 풍부한 그런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글렌드로낙이나 에버필디가 있고 대표적인 증류소이고 또 서부 지역에는 오반으로 대표되는 약간의 짠맛과 스모키함이 특징인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섬지역 말씀드렸죠? 네, 이 섬지역은 아일라 섬을 제외하고 북서쪽 열도에 위치한 증류소들을 일컫는 것인데요. 좀 스모키하고 그리고 짜고 피티한 그런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류소는 탈리스커 하일랜드 파크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우랜드인데요. 로우랜드에는 스코틀랜드 인구의 80%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 그리고 경제 중심지인 글래스고가 로우랜드에 속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그렇게 증류소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이쪽 위스키의 특징은 가볍고 풀향이 나고 조금 드라이한 것이 특징인데 대표적인 증류소는 글렌킨치 오큰토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양조증력 석사 과정을 하면서 논문을 쓸 때 크래프트 증류소에 대해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로우랜드 쪽에 신생 증류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성 있고 그리고 다양한 크래프트 증류소를 로우랜드에서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스페이사이드는 스페이 강을 중심으로 증류소들이 밀도 있게 팩팩하게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 아까 대표적인 싱글몰트 위스키 말씀드렸을 때 거기 속한 위스키들이 다 스페이사이드 증류소에 있습니다. 맥켈란, 글렌피딕, 발베니 이런 위스키들이 다 스페이사이드에 있고 이 스페이사이드 같은 경우는 아주 토양이 비옥하고 또 근처에 강이 많아서 수자원이 풍부해요. 사실 위스키를 생산할 때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모든 과정에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물을 잘 끌어다 쓸 수 있는가가 위스키 증류소의 생산성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사이드에 증류소가 많은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죠. 이 스페이사이드도 증류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풍부하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조화로우면서도 과일, 꿀, 향신료 등의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쉐리 캐스크를 잘 이용해서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소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아일라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일라 위스키, 금주 기간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아일라 위스키입니다. 네. 아일라는 섬 지역인데 발음에 주의하셔야 돼요. 국내에서 발간된 많은 책들이 아일라를 아일레이로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위스키 메뉴판을 봐도 아일레이라고 되어 있는 위스키 메뉴판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일라가 맞는 발음이고 이제 이 아일라 섬 지역에는 아주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4분의 1이 피트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피티한 위스키는 우리가 딱 냄새를 맡았을 때 보건소 냄새, 양호실 냄새라고 하는 그 스모키한 훈연의 향이 피트 위스키이고 이제 아일라 지방에서는 피티한 위스키를 많이 만들어서 어느 지역보다도 개성 있고 독특한 그런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일라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의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대다수의 인원이 이제 위스키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라가블린, 라프로익 이런 증류소들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매니아층이 특히 많은 위스키이고 요즘 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굴이랑 마셨을 때도 아주 조화가 좋은 그런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캠벨타운인데요. 캠벨타운은 과거에는 큰 영광을 누렸던 위스키 중심지였지만 지금 3개의 증류소만 남아 있습니다. 캠벨타운 스타일의 위스키가 인기가 많이 없어지고 탄광 폐쇄나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3군데의 증류소만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쪽 위스키의 특징은 약간 짠맛이 돌고 그리고 스모키하면서도 오일리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뱅크 증류소가 대표적인 위스키 증류소인데 스프링뱅크는 5대째 이어오는 역사가 긴 증류소이고 첫 몰팅 과정부터 증류까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 만드는 그런 전통 있고 가문 뼈대 깊은 그런 위스키 증류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위스키 종류별 특징과 위스키 생산국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위스키 메뉴판을 보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시고 또 내 취향에 맞는 위스키를 고르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스키 생산국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금방 또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